나와 다른 누군가가 서로 다른 시대에 있었지만 비슷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딘가 신기하게 느껴질 겁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보다 자세한 부분까지 일치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런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현상을 말하는 이론도 생겨났습니다. 평행이론이라고 부르죠. 평행이론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두 사람의 운명이 유사한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이론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겹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윤회사상은 지금에 비해 다음 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전생과 비슷하게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래나 환생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증명할 방법도 없죠. 이번 시간엔 평행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평행이론에도 종류가 있어요. 서로 평행한 우주가 있다는 우주 평행이론이 있고요. 공간 평행이론,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할 시간적 평행이론이 있습니다. 평행이론에 관심이 있거나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연히 비슷하게 벌어진 사례일 뿐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이유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고 연구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이론을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은 평행론자라고 불립니다. 평행론자들은 평소 생활에서도 이 이론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인간은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의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시감이나 미시감이라는 약간 생소할 수 있는 감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말이 생소할 뿐이지 정도의 차이만 있고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기시감이라는 것은 낯선 환경인데도 이미 한번 와봤던 것처럼 익숙하게 느껴지는 현상을 말해요. 프랑스어로는 데자뷰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시감은 이미 경험해본 환경인데도 왠지 처음인 것처럼 낯설게 느껴지는 현상을 말해요. 기시감을 예로 들자면 나와 친한 누군가가 평소와 다르게 어딘가 다른 점을 느낄 수 있다거나 공포 영화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 물건이 사라지거나 이동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누군가 왔다가 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시감이나 미시감이 평행 이론의 현상 중 하나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시감은 전생에서 현재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된다고도 하는데요. 전생의 기억이 지금 잊혀졌지만 아주 낮은 확률로 전생과 현생에 우연히 일치하는 기억이 있으면 몸이 반응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기시감이나 미시감은 누구나 조금씩 겪어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하는 평행이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심리학자나 심리학 전공한 학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예상외로 고고학자인 프랭크 조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논문을 작성하다 우연히 찾은 책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당시 프랭크 조셉은 고대 아틀란티스 대륙에 대해 연구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1988년 11월 아틀란티스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100년 전 자신처럼 아틀란티스를 연구한 이구나치우스라는 학자의 책을 발견하게 된 거죠. 책의 내용은 조셉이 그동안 연구해오던 것들과 상당 부분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프랭크 조셉은 그동안 자신이 해온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내놓은 사람이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에 호기심이 들었고 이구나치우스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찾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연구 결과뿐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까지 너무나 비슷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프랭크 조셉은 1931년 11월 3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구나치우스의 출생은 정확히 100년 전인 1831년 11월 3일로 기록돼 있었는데 사실 프랭크 조셉의 본명은요 6살 때 삼촌의 요청으로 개명했습니다. 예전의 이름이 이구나치우스였어요. 그리고 둘 다 고고학자의 아틀란티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프랭크 조셉은 깜짝 놀랐어요. 밤새 이구나치우스의 일대기를 읽어봤죠. 둘은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똑같이 살았습니다. 조셉은 일리노이주 108번가에서 산 적이 있었고 이구나치우스는 필라델피아 108번가에 살았는데 어릴 적 둘 다 고대 문자가 새겨진 목걸이를 숲속 나무 밑에 묻은 기억이 있었고요.
57번째 생일에서 친구에게 황금색 만년필을 선물 받은 것도 같았습니다. 조셉은 자신의 과거와 똑같았으니 미래도 같을 수 있다는 생각에 책 일대기의 맨 뒷장을 펼쳐봤죠. 이구나치우스의 연대기는 1901년 1월 1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셉도 마지막에 언젠가는 심장마비로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죠. 이 생각에 항상 심장약을 준비해 다녔다고 합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구나치우스가 사망한 지 정확히 100년이 지난 2001년 1월 1일, 이날 조셉이 쓴 평행이론 논문이 학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깜짝 놀란 조셉이 심장마비 증상을 겪게 됐어요. 하지만 평소 준비해둔 심장약을 빨리 먹게 되면서 살아남을 수는 있었죠. 여기까지만 보면 프랭크 조셉과 이구나치우스는 100년 간격으로 아주 똑같이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행이론에 관심이 생긴 조셉은 이 가설을 증명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구나치우스가 현재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겪은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이 사실을 검증할 수는 없는 거죠. 조셉은 평행이론을 겪은 또 다른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평행이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두 인물을 발견하게 돼요. 이 두 사람이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미국 대통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인 케네디와 링컨이죠. 두 대통령은 다양한 업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만큼 반대 세력도 많았던 정치인입니다. 결국 반대 인물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죠. 케네디와 링컨도 일치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링컨의 사망 후 100년 뒤 케네디가 환생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까지 있을 만큼 두 사람 사이에 반드시 평행이론이 존재한다고 현재 주장되고 있는데요. 그럼 케네디와 링컨은 어떤 부분들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한 건 이들도 조셉과 이구나치우스처럼 100년 간격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1846년 하원 의원에 당선된 지 14년 후인 1860년에 대통령에 당선됐고요. 케네디는 1946년에 하원 의원을 거쳐 14년 뒤인 1960년에 대통령이 됩니다. 정확히 100년 간격이죠. 이름이 7자이고요. N이 2번 들어가는 것도 같습니다. 이 둘은 흑인 인권에 공헌했다는 사실도 유사한데요. 링컨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케네디는 고위 관료에 흑인을 임명했고 부유층만 투표하게 만드는 투표세라는 걸 없앴습니다. 시민들에게 권리를 돌려준 거죠. 그리고 반대파 인물들에게 암살되기도 했어요. 둘 다 금요일에 사망했고 사인은 뒤통수에 총상을 당했어요. 이게 부검을 통해서 밝혀졌죠. 링컨은 포드 극장에서 사망했고요. 케네디는 포드사에서 만든 자동차를 타고 퍼레이드 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을 죽인 범인에게서도 공통점이 있었어요. 링컨을 쏜 사람은 극장에서 암살한 뒤 창고로 도망치다 붙잡혔고, 케네디를 쏜 사람은 창고에서 암살한 후 극장으로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사살당했죠. 범인들도 모두 남부 출신이고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백인 우월주의 인물들인데다 출생 연도도 100년 간격을 두고 같습니다. 범인들이 그 자리에서 재판 없이 사살된 것도 같아요. 사망 후 뒤를 이은 부통령의 이름도 둘 다 존슨입니다. 링컨 대통령 임기 때 부통령을 지닌 앤드류 존슨은 1808년생이고요. 케네디 대통령의 후임인 린든 존슨 부통령은 1908년생으로 서로 100년 간격을 두고 있죠. 부통령들의 이름도 13글자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얼굴 생김새도 비슷하다고 전해집니다. 대통령이 죽은 지 10년 뒤에 부통령들이 사망했다는 점도 공통점이죠. 결혼한 배우자도 프랑스어가 모두 가능한 24살의 여성들인데다 모두 40년 뒤인 64살에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암살당하던 순간 부인들이 옆에 있었던 것도 공통점이고요. 암살되던 날 비서들이 당일 일정을 취소하고 그 장소에 가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었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비서들의 이름은 뭘까요? 링컨의 비서 이름은 케네디였고요. 케네디 비서의 이름은 링컨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링컨이 케네디로 환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많았죠.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이 둘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평행이론을 믿는 사람이 생길만 하죠. 그런데 몇 가지 특징이 일치한다고 해서 평행이론이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통점이 있다면 다른 점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과 케네디 사이에 비슷한 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평행이론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이유는요, 두 사람의 출생이 정작 100년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링컨은 1809년생이고 케네디는 1917년생이죠. 부통령들의 출생이 100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인 링컨과 케네디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미 평행이론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하원 의원에 당선된 연도가 1846년과 1946년으로 100년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 월일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기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행이론까지 맞으려면 이 날짜들도 일치해야 될 겁니다. 현재 날짜까지 제시할 수 없으면 이건 과장된 이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둘 다 하원의원에 당선되긴 했어요. 하지만 링컨은 상원의원에서 낙선했고요. 케네디는 상원의원에 재선되기도 했습니다. 출생과 성장 배경도 굉장히 달라요. 링컨은 가난한 목수 집안 아들로 태어났지만 케네디는 주식 투자와 영화 사업 등으로 많은 돈을 번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링컨은 종교를 믿지 않았지만 케네디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는 점도 다르죠. 링컨의 집이 워낙 가난해서 아버지가 자식 교육을 반대할 정도였었다는데요. 아버지가 한번 사기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이때 링컨이 도움을 주면서 아버지가 인정을 해준 거죠. 배워야 한다는 걸. 그래서 겨우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 때문에 여러 번 직업을 바꿨고요. 사업에도 실패하면서 의원이 되기 전까지 대부분 빚을 갚으면서 살았어요. 반대로 케네디는 영재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요. 명문대인 하버드를 졸업했습니다.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집중하면서 아들들이 모두 정치계에 발을 들이기도 했거든요. 정치 생활은 서로가 극단적으로 또 다릅니다. 링컨이 대통령 취임 전 국회의원을 지낸 경력은요, 30대 때 2년밖에 되지 않아요. 상원의원 선거에서 상대인 더글라스에게 밀렸어요. 그래서 낙선하다가 마지막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게 전부입니다. 케네디는 어떨까요? 워낙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의원직으로 출마한 모든 선거에서 당선됐어요. 20대 때부터 의원 생활을 한 사람이거든요.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계속 국회의원 자리 유지할 수 있었고요.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 당선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링컨은 보수파인 공화당 출신이고요. 케네디는 진보적인 성향의 민주당 출신입니다. 하지만 업적과 사상만 볼 때 정당이 다를 뿐이지 결국 같은 정치 성향을 가졌다는 견해도 있기는 하죠. 출신지가 달라요.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활동 범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링컨은 중남부인 켄터키 출신이고요. 케네디는 북부인 매사추세츠 출신이었어요. 링컨은 활동 지역에서 많은 지지자를 모으지 못했어요. 하지만 케네디는 압도적인 지지율, 70% 이상의 지지율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점을 찾을 수는 있지만 다른 점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요. 이들 사이에 평행이론은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라는 의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알려진 이야기와 실제로 다른 부분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링컨과 케네디의 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과 린든 존슨의 알파벳 수가 일치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링컨 때 부통령인 린든 존슨의 풀네임은요, 린든 베인스 존슨으로 19글자입니다. 린든의 미들네임을 빼고 계산했기 때문에 미들네임이 없는 케네디 때 부통령인 앤드루 존슨과 일치할 수 있었던 거죠. 맞추기 위해 일부러 미들네임을 사람들이 빼고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비서 중에 사실 케네디란 이름은 없었어요. 링컨의 실제 비서는 2명이었거든요. 이름이 존 헤이, 존 니콜라이였습니다. 두 번째, 영부인들이 프랑스어를 잘하는 젊은 여성이라고 했었죠. 이것도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링컨이 살았던 1800년대의 유럽 공용어는 프랑스어였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 가정이라면 프랑스어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100년이 지났어도 케네디의 아내가 될 만큼의 상류층 여성이라면 거기에 유럽 출신 가문이라면 또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게 특이점까지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대통령이 사망할 때 영부인이 옆에 있었다는 사실도 평행 이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공식 석상이니까 대통령 옆에 영부인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없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일 수가 있죠. 세 번째, 링컨의 마지막 행선지였던 포드 극장이 마릴린 지역의 멀로라는 곳이었다는 점과 케네디가 암살당하기 직전 옆에 마릴린 멀로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둘 다 사실 여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요. 극적인 이야기 만들기 위해 과장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을 암살한 범인들의 생일도 100년 간격이 사실 아니에요. 케네디를 암살한 범인은 1939년생이 맞습니다. 이대로라면 링컨을 총으로 쏜 존 윌크스 부스의 생년월일이 1839년이라야 하는데 1838년생으로 밝혀집니다. 2년 차이가 있죠. 이 부분은 그래서 평행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머리를 쏴서 암살했어요. 뒤통수를 쐈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범인은 암살이 목적인 사람이니까 당연히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럼 머리를 쏘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우연이라고 보기엔 과장이라는 겁니다. 암살범이 심장을 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심장은 몸 안에 있죠. 그래서 겉으로 대강의 위치를 가늠하고 쏴야 돼요. 정확하지 않죠. 심장이 오른쪽에 위치한 드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암살의 특성상 모든 걸 걸고 한 번의 기회만 노려서 저지르는 일이다 보니 작은 가능성까지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경우의 수가 있다면 노리지 않는 게 좋겠죠. 암살을 했을 당시 상황과 정황도 서로 달라요. 링컨은 재선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암살당했고요. 케네디는 재선 선거가 있기 전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금요일에 암살 직후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링컨은 금요일 저녁에 저격당했고요. 토요일 아침에 사망했습니다. 케네디는 금요일 낮에 저격당한 지 1시간 만에 사망했어요. 네 번째로 미국은요 대통령 선거를 4년마다 치릅니다. 링컨과 케네디가 100년이라는 간격을 두고 대통령이 당선된 건요 당연히 생기는 공통점이에요. 선거가 25번 있으면 100년이 채워집니다. 이게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5년마다 치러져도 20번의 선거가 있으면 100년이 되는 거고요. 이건 우연도 아니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공통점이기 때문에 평행이론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죠. 링컨과 케네디는 정치 성향과 업적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장이나 해석에 따라서 사람들의 견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흑인 인권과 권익 향상에 대해 평가나 해석하는 이런 방향이 조금씩 달라요, 사람마다. 여기서도 차이점이 또 존재하죠. 자, 보겠습니다. 링컨은 평생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했고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링컨이 살던 19세기라 사회 분위기상 급진적인 개혁은 사실상 힘들었어요. 그리고 시대적 한계로 조금씩 점차적인 폐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이 중앙정부와 주에 동등하게 분배되는 연방제를 강력히 주장한 사람이었어요.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링컨이 흑인들을 모두 아프리카로 돌려보내자는 서신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에요. 당시 노예제가 사라졌어도 아직 미국에 남아있는 편견과 차별 때문에 제도는 사라졌지만 실질적으로 잔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에 여전히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자는 의도였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많이 고려했다고 볼 수 있죠. 케네디는 흑인 인권 향상에 기여했지만 평가 면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조금 나뉩니다. 당시 마틴 루터킹 목사가 주도한 흑인 민권운동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케네디가 집권하던 기간에 최초로 흑인 판사가 취임했고 흑인 검사가 늘어나기도 했어요. 투표세를 없앴습니다. 저소득층과 흑인들의 투표를 높였지만 이 결과로 우파들의 정치 보복과 일부 중산층이 돌아서면서 사회 분열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까지 통과시켰어요. 이렇게 보면 케네디가 더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했고 링컨은 사회적인 반향을 고려해서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천천히 고쳐나가려고 한 것이 차이점일 수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요 공통점이 많은 만큼 차이점도 그만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평행이론이 존재하는 것이고 서로 똑같이 보일 수 있는 걸까요?
진짜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면 이런 현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없죠. 몇 가지 일치하거나 유사하는 점들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부풀려진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케네디는 링컨의 일대기를 알고 있었고 정치 성향과 업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어느 정도 닮고 싶어 하는 것처럼 케네디가 링컨을 어느 정도 참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링컨과 케네디 외에도 여러 역사 속 인물들이 평행 이론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거론되고 있지만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약간의 검색만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단순 재미로 즐기는 것과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미스터리 사건은 평행이론과 대표적 인물로 거론되는 링컨과 케네디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